잘 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7년 만에 다시 열린 인천 제주 백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호선을 타고 동인천까지 쭉 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제물포역입니다. 동인천에서 내려도 되지만 제물포에서 내리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물포역 1번 출구 방향으로 나가줍니다. 저는 제물포역 처음 와봤는데 꽤 오래된 역 같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다른 거 몰면 왔는데 배몰면은 하는데 그거 옛날에 한번 사면 아무 느낌도 없더라고. 아 그래요? 네. 좋네요. 택시기사님이 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연안여객 터미널은 별도로 건물이 따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는 배 여행이라 모두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미리 받은 모바일 티켓으로 바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터미널 앞에 바로 이렇게 셔틀버스가 있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배가 바로 비욘드 트러스트호입니다. 사실 너무 가까워서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지만 그래도 위험하니까 셔틀버스를 타는 게 맞겠죠. 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 커다란 빌딩 하나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3층 높이의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이 배는 현대 미포조선에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배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니 참 신기하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약 5층 높이의 안내 데스크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높더라고요. 2층, 3층 되는 것 같다. 여기가 메인 로비인데요. 정말 화려하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른 아침에 사람이 없을 때 찍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정말 화려한데요. 마치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들이 걸어서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5층과 6층이 바로 객실이고요. 구석에 이렇게 작은 코인 락커가 있는데요. 여러 명이 같이 쓰는 선실인 경우에 중요한 물건은 여기다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1회 이용료는 1,000원입니다. 5층 메인 로비에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있는데요. 운항 중에는 꽉 잠겨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객실은 6층에 있는 디럭스 룸이었는데요. 룸이 너무 많아서 미리 대충 지도로 위치를 알고 가셔야지 헛걸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칫 길을 잃으실 수도 있거든요. 룸이 정말 많죠? 네, 드디어 방을 찾았습니다. 이거 봐. 오, 디럭스 룸은 이렇게 8인실이 있고 12인실이 있는데요. 마치 캡슐 호텔처럼 2층 침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늑하죠? 자세한 설명은 조금 뒤에 다시 드릴게요. 이 방은 양해를 구하고 찍은 패밀리룸인데요. 4인 가족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침대와 또 소파, TV 등이 갖춰져 있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가격은 사실 4인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꽤 괜찮은 선택 같아요. 여기가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룸인데요. 보자마자 제가 떠오른 거는 군대 막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옛날 막사. 아주 친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프라이버시가 조금 걸리실 거예요. 배가 하도 크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에 엘리베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노래방도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열진 않았지만 노래방도 3군데나 있었습니다. 곧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락실도 있어요. 다양한 오락기구들이 있었는데 잠깐 스트레스 풀기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았던 점은 바로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가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요.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근처에는 모두 넉넉한 테이블들이 전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언제 가도 자리는 충분했어요. 형태도 다양하고요. 이렇게 길쭉한 가족용 테이블도 있고요. 의자 자리가 높은 이 스탠드형에는 많은 분들이 맥주를 즐기시더라고요. 여기 외에도 숨겨져 있는 의자와 테이블들이 정말 많습니다. 키즈존도 있고요. 특별한 놀이기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쿠션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전자레인지와 손 닦는 곳이 있어서 필요하시면 음식을 데워서 드실 수도 있어요. 맞은편에 커다란 이마트24 편의점이 보이시죠? 지금은 새벽에 찍은 거라 문이 닫혀 있지만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편의점 이용 시간은 저녁 7시부터 11시 30분, 아침에는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고요. 안에는 스무디킹과 페이브 커피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물건은 웬만한 건 거의 다 있고요. 가격도 바깥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정말 좋았던 건 바로 편의점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죠.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뷰가 좋은 편의점이 아닐까요? 편의점 옆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또 테이블이 있고요.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정말 대박이었는데요. 비닐도 뜯지 않은 고급 안마의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저 뷰 좀 보세요. 저 뷰를 보면서 안마를 받으면 정말 좋겠죠? 가격은 1회당 2,000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수유룸도 있었고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은 이런 게 꼭 필요하죠. 펫룸도 있더라고요. 뭔지 궁금했는데 4kg 미만의 소형견들을 위한 일종의 애견 호텔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미팅룸인데요. 미팅룸도 예약을 해서 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죠? 이렇게 멋진 뷰를 바라보며 회의를 하면 웬만해서는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행을 하면서까지 회의를 하고 싶진 않지만요. 여기는 극장 공간 같았는데요.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밤에 심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극장이 들어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꽤 넓더라고요. 공연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공연도 하겠죠.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거는 바로 이 식당 공간인데요. 디귿자로 펼쳐져 있는 넓은 통창에 다양한 의자와 테이블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출항 후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정도 가능하고요. 아침 식사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가능합니다.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8시 반까지. 예. 사람이 없던 새벽에 찍었던 공간인데요. 인테리어가 정말 깔끔하죠. 테이블 배치도 좋고 가족들도 함께 둘러 앉아서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테이블 배치 구성이었습니다. 직접 이 안에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바가 있었는데요. 수제 맥주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맥주 한 잔씩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역시 새거라 인테리어가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넓은 데크가 있는데요. 이 영상은 아침이라서 사람이 없지만 저녁에는 꽤 붐빈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맥주를 마신다면 정말 이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계속 차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6층과 7층에 넓은 갑판이 있는데요. 정말 너무 넓습니다. 여기 봐, 여기 서봐, 여기. 그리고 저 갈매기. 왜 갈매기들은 배만 보면 저렇게 모여드는지 모르겠어요. 출항 직전까지 갈매기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 아쉽게도 새우깡을 던져주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우와. 저 녀석이 제 카메라를 채가려고 했어요. 새우깡이 아닌데. 위에서 내려다보니 정말 아찔할 정도로 높더라고요. 대략 한 7층 높이 되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흡연 공간이 저렇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담배 냄새가 살짝 나더라고요. 맥주는 한 잔에 5,000원에서 2,000cc는 2만원, 25,000원 정도 되고요. 식사는 쏘쏘했습니다. 아주 맛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대략 8,000원 정도인데 한 끼 식사로는 충분했고요. 무엇보다도 바깥을 바라보면서 먹는 그 맛은 정말 좋죠. 그리고 여기는 의자 테이블들이 모두 저렇게 체인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저녁에 먹을 거. 저녁에 먹을 간식을 좀 챙겼고요. 반대편 쪽에도 이렇게 휴게 공간들이 참 많아요. 조금씩 테마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혼자 오신 분들도 충분히 쓰기 좋고,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공간도 있었고요. 계단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소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충전 콘센트도 있고요.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스위트룸과 VIP룸으로 들어가는 공간은 복도도 약간 인테리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6층에 있던 로비 공간인데
소파도 아주 푹신하고 뷰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룸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애견 동반 객실이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케이지에다 넣어서 애견과 함께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룸도 몇 개 있었고요. 여기는 샤워장인데요. 정말 깨끗하죠. 뭐 새거다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데 다만 수건이 없어요. 수건이나 샴푸 이런 것들은 모두 개인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샤워 컨텐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편의점에 수건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도 너무너무 깨끗하죠. 그런데 여기 변기는 조금 달라요. 진공식인데 눌렀을 때 소리가 엄청 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디럭스룸과 스탠다드룸의 2층 침대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인원수에 맞춰서 구명조끼도 모두 갖춰져 있고요. 마치 캡슐처럼 생겨 있는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2층 침대입니다. 안쪽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개별 조명 들어가 있고 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런 별도의 칸막이가 있습니다. 창문은 이렇게 한 개가 달려 있고요. 텔레비전도 있는데 분위기상 TV를 트고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대부분 다 텔레비전은 꺼놓더라고요. 이렇게 누워보면 충분히 길이는 남고요. 조명에 USB 단자가 하나 있는데 출력이 약해서 잘 충전은 되지 않더라고요. 매트리스는 스프링은 아니고 두꺼운 약 10cm 정도 되는 메모리 폼이고요. 베개도 푹신하고 괜찮았습니다. 침구는 모두 깔끔했고요. 그리고 파란색 담요가 한 장 제공이 됩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어요. 딱 좋았고요. 누우면 공간은 이 정도고 꽤 아늑한 그런 느낌입니다. 커튼을 쳐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고요. 와이파이가 하나 잡히긴 하는데 이건 업무용이라 안됩니다. 아쉬운 점은 콘센트가 2개밖에 없다는 건데요. 충전할 게 많으시다면 멀티탭 하나를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출항 전에 데크에 잠깐 나갔는데요. 여기가 정말 노을 맛집이더라고요. 출항 시간이 약 7시에서 7시 20분 사이인데 딱 맞춰서 노을이 떨어지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역시 서해 낙조는 일품이네요. 이제 슬슬 예인선이 배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노을이 정말 멋지죠? 자, 이제 출발하는데요. 직원들이 나와서 모두 저렇게 환송을 해주더라고요. 귀엽죠? 아마 오늘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배를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정말 엔진 소리도 크고 또 진동도 꽤 크더라고요. 대단하죠? 멀리 인천항에 보이네요. 송도도 보이고요. 저녁이 되니 많은 분들이 데크에 나와서 낭만을 즐기고 계시네요. 이 경치에 이건 참을 수 없죠. 사발면과 김밥입니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시커먼 그림자가 지나가더라고요. 바로 영종대교였습니다. 들어와서 잠깐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아직은 인터넷이 되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인터넷이 안 되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소음은 측정해보니 70dB인데 뭐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KTX보다 작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밤 12시에 잠깐 나와봤는데 예전에는 선상 파티 같은 걸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비욘드 트러스트는 실내 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운항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정말 잘 돼 있죠. 안에 샤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밤 12시에 나왔더니 데크가 썰렁한데 예전에는 자정에 선상 파티 같은 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껌껌한 밤바다를 내려다 보니까 좀 무섭던데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후미에 있다 보니까 진동이 꽤 심한 편이었어요. 천장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음날 아침 5시 반쯤입니다. 일출을 보러 일어났는데요. 일출을 보러 데크로 나갔더니 역시 일출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일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멋진 일출을 볼 것 같습니다. 벌써 여명이 빨갛게 오르고 있네요. 추우신 분들은 이렇게 안에서 창문을 넘어서 볼 수도 있고요. 드디어 해가 올라오는데요. 너무 예뻤습니다. 저 앞에 있는 커다란 배가 처음에는 해를 가리고 있어서 못 보나 싶었는데
절묘한 타이밍으로 비켜주더라고요. 정말 멋진 일출이었습니다.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매력은 배 여행만이 갖고 있는 장점 같아요. 일출을 보면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생각만 해도 좋죠? 자전거 타고 오신 분에게 뭐 좀 여쭤봤어요. 혹시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예. 자전거는 혹시 별도 비용이 있나요? 예. 더 내야 돼요? 얼마 더 내세요? 10,000원 주고. 10,000원만? 아, 10,000원. 자전거는 대당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침은 이렇게 두부가 흔들리고 있죠. 운이 좋으면 돌고래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돌고래가 보인다면 정말 환상적이겠죠?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서 봤더니 멀리 드디어 제주항이 보입니다. 높게 솟은 한라산과 제주항의 모습이 여행객의 마음을 들뜨게 하네요. 저도 물론 설렜죠. 마치 환영 인사를 하듯 배들이 옆을 지나다니는 게 야, 드디어 제주에 다 왔구나 싶었습니다. 또 바다는 얼마나 파랗던지요. 드디어 제주항에 들어왔습니다. 14시간 만이고요. 첫 운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저것 시간이 조금씩 좀 소요가 돼서 내리는데 30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주에 왔다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다들 설레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있다 갑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서 내리면서 보니까 그 크기가 더욱더 실감이 가더라고요. 정말 63빌딩만 한 것 같아요. 정말 크죠? 게다가 지은 지 한 1년도 안 돼서 그런지 정말 깨끗하고 또 여러가지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제주터미널 나오는 길이고요. 제주에 나왔더니 미세먼지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네요. 배를 이용해서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것은 비용면이나 시간면에서 비행기에 비해서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본인의 오토캠핑 장비와 자동차를 가지고 제주도를 가기 위해선 배밖에 방법이 없죠. 잘 따져보시고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